다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정말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분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얘기입니다. 자서전 얘기가 나왔어요. 이 책과 관련해서 약간 홍보 문구 뭐 이런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자서전, 조국의 시간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다. 내용이 조금 알려졌는데요. 뭐 가족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갔다. 뭐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출간 소식을 직접 알렸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부터의 기록입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본인은 억울하다. 뭐 이런 게 많이 담긴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약간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약간 지적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부모 찬스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일을 공개 비판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역시 이낙연 전 대표도 대담집 책을 내죠. 공정의 문제를 지적한 책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특혜로 보일 만한 일들은 골라낼 필요가 있지요. 청년들께 더 이상의 상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각 분야마다 제 식구들끼리 서로를 돕는 문화가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라고 뭐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없어지고 문자 그대로 건조할 만큼 공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상황이 공교롭죠. 조국 전 장관 자서전 출간이 알려진 상황. 이낙연 전 대표도 역시 책을 내는데 그 책의 내용은 공정. 그러면서 약간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약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주홍 교수님, 네네. 조국 전 장관의 자서전 그 책의 홍보 문구 중에 뭐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불씨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자서전 출간. 네, 좀 꺼야 하는 불씨가 있고 꺼지지 말아야 될 불씨가 있는데 지금 반대로 하신 것 같아요. 아, 반대로 했다. 네, 불씨 얘기를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자신에게 임해졌던 그런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의 불씨는 꺼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정권 연장을 하고 있어야 될 중차대한 시기에 자신의 어떤 변명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오히려 촛불 정신을 지금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촛불이나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소중한 자산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현 여권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될 시기인데 그 정권 연장의 가장 위태로운 불쏘시개가 되어버렸던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책을 내는 시기하고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책을 내고 싶으시면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조국의 시간이라는 제목대로 그다음에 대선 그 후보 스케줄이 다 끝난 다음에 그걸 나중에 찬찬히 냉정하게 복귀하는 어떤 입장으로 소명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족 피해 펜을 찍었다. 우리 가족이 또 탄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감성 정치를 하게 되면은 현 여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구락 교수님, 이 책 출간 그 내용이 좀 자세히 알려질 거 아닙니까? 여권 입장에선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울까요? 많이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담은 책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철이 없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패널 분들이 표현이 굉장히 오늘 강하십니다, 지금요. 예. 그리고 이제 촛불 시민들에게 바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실질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일치하는 내용으로 일관된다 그러면 저는 뭐 불만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맨날 조적조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쓴 얘기가 사실과 다른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촛불 시민에게 바치는 것 자체가 누가 됩니다. 촛불 시민에게 누를 주는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이 장면에
다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들어서는 이런 책을 발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솔하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본인이 만들어놓은 어떤 문제점들을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다가 또 이런 책을 아니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중요해요. 저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지 예.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가운데 부분 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된다. 사과의 내용이 뭐 담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억울하다. 그리고는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수 진영이 본인에 대한 공격을 한 거다. 약간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많이 담긴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최인정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은 조국 대선 출마에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싶은데요. 해석을 하세요? 아니 지금 아니면 왜 도대체 지금 조국이라는 분이 지금 왜 이 시점에 책을 내죠? 저는 정말 그 멘탈을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연합뉴스의 댓글 기사에 한 1,300개가 달렸는데 그 중에서 지지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제 귀에 딱 들어왔던 것이 예. 촛불을 모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아까는 촛불을 그 시민께 바친다고 했지만 예. 2030 세대가 얼마 전 그 민주당 대표이신 송영길 대표와의 미팅에서 뭐라고 했죠?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촛불 들고 광화문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게 나라냐, 공정 이런 키워드가 바로 촛불 정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 과연 이 책이 맞는지 의문이고 지금 저기 아까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굉장히 전략적으로 쓰신 게 조 전 장관은 그러나 검찰, 언론, 보수 야당에 대해서 칼날을 세우면서 그들이 허위 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됐다. 잘 보시면 저기 하나 빠진 데가 있습니다. 법원이 빠져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법원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본인의 가족의 피로 펜을 찍어서 써내려갔다고 하는데 1심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에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예. 결론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은 법원까지도 넣어가지고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변호사시라서 꼼꼼하게 이걸 또 보셨네요. 여기 보니까 검찰, 언론, 보수야당, 법원은 왜 빠졌냐 이렇게 또 묻고 계시네요. 지금요. 자, 김준혁 전 국장님은 이 조국 전 장관의 자서전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은 전 그걸 약간 공정에 대한 문제를 다룬 이낙연 전 대표의 책. 뭐 두 가지 연속해서 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께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했으니까 저는 이제 전직 기자의 입장에서 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 책 있잖아요. 표지. 책. 예, 표지 사진. 표지 사진. 조국의 시간이라고 돼 있는 저걸 보면 예. 저건 대선 출마하는 분의 사진이거나 영화 배우의 네. 사진이지. 그리고 저 뭔가 배낭을 지금 메고 있는 모습이죠.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나는 앞으로 전진하는데 라고 하는 모습인데 저게 무슨 내가 괴롭거나 반성하는 것라는 느낌은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서 써내려간다고 얘기하는데 예. 너무 감상적이고 감성적이면서 선동적인 표현이잖아요. 어떤 좀 비유긴 한데 이게 네, 저거는 예. 과거에 민정수석 하실 때도 죽창가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동적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서 이거 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까지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예.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예. 한번 사과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촛불 시민께 이 책을 바친다. 아니 국민을 왜 지금까지 촛불 시민과 비촛불 시민으로 가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분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예. 됐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거기다가 또 하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는 고위공직자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진다. 저를 밟고 전진하시길 바란다라고 얘기해놓고서 그다음에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험한 길이 남아있지만 예. 묵묵히 걷고 또 걷겠다. 이거는 내 자체로도 예. 너무 모순적이다.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이걸 왜 썼을까? 혹시 이 책이 많이 팔려서 뭐 인쇄 수입을 생각하신 건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자기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러신 건가? 아니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로 이렇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은 듯한 느낌을 받게 자, 됩니다. 이제 책이 출간이 본격적으로 되고요. 내용이 좀 더 공개되겠죠. 그리고 어떤 본인의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이 하나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사진부터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경내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방송인들과 함께 뭐 같이 행사를 했는데 이른바 이제 P4G, 뭐 녹색 성장, 글로벌 목표, 약간 이런 어떤 기후, 뭐 이런 거 관련된 행사죠. 이와 관련된 어떤 대담 형식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거기서 나온 대목이에요. 문 대통령, 다시 산다면 나무 심거나 농사를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무나 꽃이나 이렇게 농사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딱 설명해 주시면. 맞습니다. 제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숲 해설가를. 예, 뭐 그렇게 정말요? 정말로 뭐 나무를 전공으로 하고 싶은 네. 또는 뭐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자유 속에서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대목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앞서서 전문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인생을 만약에 다시 살 수 있다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신윤 변호사는 이거 어떤 의미로 들리셨습니까? 흙에 살리라. 정말 그 말씀 자체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변호사를 하고 뭘 하다 보면 각박하다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그 여생을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그 보면은 그 이른바 도시농부 11년 차. 양산 지금 사저 농부라고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사실은 받으셨고 사저 얘기를 또 살짝 하시네요 여기서. 예.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러려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정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른바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발전도 이 나무를 떼 가지고 하는 발전 그리고 또 산에 있는 산림을 심는다고 해놓고 최근에는 태양광 하면서 나무를 다 베는 그런 정책을 하셔놓고는 정작 본인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흙에 살리라라고 하시니까 이게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쪽에 가서 이게 그 방점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본인의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와 같은 그 철학이 정책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데 정책과 삶이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진영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살짝 나를 세우셨어요 지금 분석하시면서. 김용학 교수님. 네. 여기에는 제목에는 아까 저기 나와 있지 않지만 영상에 있었습니다. 다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무를 전문적으로 심거나 농사를 지으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본연의 심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가 이렇게 정적이시고 이런 농사 짓고 이런 거에 지금 상황이 좀 자유롭지 않다로 뜻을 저는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에 입문하게 된 배경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행적의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심정적인 토로가 이 장면에서 나온 거고 여기엔 또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후와 관련된 이런 녹색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 본연의 생각과 이것을 겹쳐서 이렇게 얘기하는 나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사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최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그냥 화석 연료를 떼운다거나 원전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태양광이 훨씬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나무 뱉다 이 정도로 이런 얘기를 또 거기다 적용시키는 거는 조금 너무 비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김용학 교수님은 최인정 변호사 너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김정욱 전 국장님. 저도 어떻게 보면 저게 정말 문 대통령의 본인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본심이 아닐까. 왜냐면 MBN에 그 인기 프로가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사실은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데다 그 솔로몬 그 왕도 그랬대잖아요. 나중에 이제 말년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덧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예를 들면 문 대통령도 지금 그동안에 4년 동안에 물론 저는 문 대통령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 저걸 보면서 정말 나도 이제 자연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회를 예. 말씀하신 것 아닐까. 아,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요. 진짜 속내가 살짝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공감합니다.